자, 건축사 사무소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아주 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 올해 물량이 더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이후 PF 사업장이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 무려 83.2%, 78.4% 줄어드는 등 올해 들어서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등록하는 종합건설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1, 2월 건설 수주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가 감소했다. 총선 후 정리가 본격화된다. 자, 건설업계가 4월 리스크에 무서워하고 있다. 벌벌 떨고 있다. 즉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4월 이후 건설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같이 언론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소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4월 총선 때문에요, 모든 이슈가 정치에 다 함몰되어 있었는데요. 자, 드디어 4월 총선이 끝나면서 그 이후에 부동산과 건축,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 뉴스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 4월 이후에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 언론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낙관론자가 되지 말고 회의론자가 되라, 이런 부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내 일이 잘 될 것이다,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4월 이후에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자가 되지 말고 4월 이후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까, 그리고 세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내 사업이 잘못했다가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4월 이후에 건설 경기와 또 여러분 사업체를 잘 전망하시고 대비를 해라, 이런 마음으로 회의론자가 되라,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영상 후반부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월 이후 건설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언론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언론에서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헤드라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 초만 해도 금리가 올해 3번 정도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금리 인하는 아예 물 건너갔고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계라든가 사업체에서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요, 사실 올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10차례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하할까? 매우 어렵다. 만약에 인하한다면은 2024년 하반기 때 한 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 금리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은 환율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거의 뭐 1,400원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 상승, 환율 급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부동산이나 건축 쪽에서는 공사비 부분이 가장 민감하죠.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불안정한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재등장하다. 인플레이션이 꺾여진 것처럼 보였었는데 다시 인플레가 꺾여지지 않고 재등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등장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죠?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아무래도 뭐 세상 일이다 보니까 특히 미국 경기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이런 내용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 경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총선 후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서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총선은 뭡니까? 자, 두 개의 정당이 경쟁을 해서 결국은 많은 표를 가져간 정당에 따라서 그 부동산과 세제 정책, 건설 정책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4월 10일 총선 이후, 즉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그 이후에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 이후에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가 충격에 흔들리는 금리 인하 전망,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시작이 6월로 예상을 했는데요, 9월로 후퇴를 했다. 그래서 하반기로 후퇴를 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상 위험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안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취업률도 증가를 했고 실업률도 감소한 미국 경기 때문에 6월로 예상했던 첫 금리 인하가 9월로 후퇴를 했는데, 앞으로 또 이제 4월, 5월, 6월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의 일정을 또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인상 위험을 대비해야 된다.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기대는 김칫국 한 사발, 환율과 금리가 요동치고 있다. 4월 11일 뉴스입니다. 자,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3.5%, 연준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전망이 최대 7번에서 아예 금리 인하가 안 하는 쪽으로, 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물가는 더 뛰나 10차례 내리 3.5%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 물가가 들썩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도 어렵고 당연히 한국 금리도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한국이 바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략 한 12월이라든가 오히려 2025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자, 불투명해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계, 하반기에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금리가 계속해서 2024년 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언론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강달러의 17개월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환율 1,400원 선도 위협을 하고 있다. 환율이 제일 민감한 것 같습니다. 건축 자재라든가 원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환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250원 정도 되는 이 환율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한 1,4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건축 원자재 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지금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2023년도는 상당히 안 좋았고,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1분기가 끝났는데요. 1분기 성적만 보더라도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인허가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2024년 말까지 이 상태로 간다면은 정말 많은 회사들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언론에서 많은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전망을 보게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매일경제 부동산을 보시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1월 10일에 국토부에서 대대적인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지금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게 되면은 국토부에서 정책 발표를 하죠. 그 정책 발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정책 발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이후에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에 관련된 완화라든가 정밀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해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냐, 법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공시가격 현실화, 또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임대차 입법 폐지, 기업 구조 조정, 리츠 지원,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이런 내용들의 많은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시행을 하려면 관련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동의를 해주고 합의를 해줘야만 법 개정이 되고 부동산의 규제 완화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다주택 규제 못 풀고 재건축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대로라면 2, 3년 내에 공급 절벽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대책의 핵심이었던 정밀안전진단 시기 연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 개정을 통해야만 가능한데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져야 모든 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은요, 주요 전문가들은 공급 차질로 장기적 우상향, 즉 변수는 늦어지는 금리 인하 이렇게 시장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늦어지고 또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 보합, 3, 4분기 소폭 상승. 오히려 3분기, 4분기 때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셋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변수가 됐다. 자, 그 다음은 총선보다 금리 변수가 더 큰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약보합세를 예상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자, 현 시장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은 보합이고 지방 가격은 조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보합이든지 우상향이든지 소폭 상승,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2024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2025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2023년도 어려웠는데 2024년까지 계속 어려워진다면은 정말 건축이나 건설 쪽, 부동산 쪽은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10인의 제언, 총선 후 부동산 정책의 영순위는 바로 세제 개편안, 세금에 관련된 개편을 해야 부동산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높이기를 뒤이어 강조하고요. 인허가 착공 이렇게 줄어든 적이 없다. 공급에 총력을 둬야 된다. 자, 공급에 총력을 둬야 된다. 지금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사업들이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공현상 설계 같은 경우도 총선 이후에 굵직굵직한 설계 제한 공모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가지고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공급을 총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사비도 올랐고 지금 국제 분쟁 때문에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은데 과연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선 후 정리가 본격화된다. 자, 건설업계가 4월 리스크에 무서워하고 있다. 벌벌 떨고 있다. 즉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4월 달에 건설사들에 관련된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4월 PF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들어 부도건설사가 9곳으로 늘었습니다. 9곳으로 늘었고요. 미분양은 느는데 규제 완화는 요원하다. 4월 달에 PF 옥석 가리기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PF 부실을 어떻게 정리할지 양호한 현장은 살리고 안 좋은 현장들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만 새순이 돋아나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골마진 것들은 좀 터트려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1분기 건설업 폐업과 부도가 늘고 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이 급감을 한다. 이 내용이 지금 4월 14일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3월달이 끝났기 때문에 1분기에 관련된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업의 폐업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그리고 문제는 새로 신규 등록하는 건설업이 급감을 하고 있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1, 2월 건설 수주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가 감소했다. 자, 2024년 1월, 2월의 건설 수주액은 2023년보다 39%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물량도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물량, 건설 수주액도 모두 다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업체 수는 104곳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무려 68.7%, 거의 70%가 줄었기 때문에요. 건설업 등록하는 업체가 거의 사라졌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지난 1월과 2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 무려 83.2%, 78.4% 줄어드는 등 올해 들어서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등록하는 종합건설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2023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도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가 늘었습니다. 폐업 건수는 증가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갈수록 건설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월달, 2월달에도 작년 동월 대비 12.9%, 33.3%가 줄었기 때문에 대략 한 30% 정도가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가 증가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처럼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지표가 줄지는 않았다. 좀 심각합니다. 자, IMF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시기였죠.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도 이처럼, 그러니까 2024년처럼 인허가와 착공 등의 공급 지표가 줄지는 않았다. 자, PF 시장을 빠르게 정상화해서 우량 사업장부터 빨리 지원해주고 안 좋은 업체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량 사업장 빨리 지원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중견 건설 사업 담당은 정부 대책에도 현장에서 자금난을 호소하는 건설사가 적지 않다. 이달 이후, 그러니까 4월 이후 PF 사업장이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사의 건설사들은 대기업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없는 거죠. 모기업이 없고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특히 주택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월 총선 이후에 많은 언론 뉴스에서 4월 이후에 부동산 전망을 좀 많이 내놓고 있고 우려 섞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이후 건설 경기 전망,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자,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은 좀 마음가짐을 단단히 준비를 하시고 올해를 잘 버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2024년을 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검은 백조죠. 검은 백조. 우리가 백조 같은 경우는 하얗잖아요. 그러나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블랙스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블랙스완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된다. 즉,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금리 인하가 없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2024년 하반기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질 여건은 없다, 불경기는 계속된다. 지금 정치권에서 워낙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합의가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는 계속된다. 이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제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분쟁으로 원자재, 유가, 환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불안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공사 여건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다. 물가, 유가, 환율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들이 다 얼어붙고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추가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 경기 쪽에서는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최근에 터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낙관론자가 되지 말고 회의론자가 되라.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낙관론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론자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즉 오히려 회의론자가 되라. 회의론자가 되라 뭡니까? 의심을 해라. 의심을 해라. 현재 경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라. 의심을 해야만 그거를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블랙스완, 즉 최악의 사태가 올해 터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의심을 가지면서 경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 사업을 준비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아주 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 올해 물량이 더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2023년도 버텼는데 2024년까지 버틴다? 즉 2년 반을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 사무소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현상 설계도 뭐 60대 1, 70대 1 이렇게 거의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을 보여주는 현상 설계 소식을 보게 되면 정말 올해 건축사 사무소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4월 이후에 언론에서 나오는 건설 경기 전망, 부동산, 건축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살얼음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태가 또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캐시를 준비하시고 2024년도 하반기까지 잘 버틸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에 나온 언론 뉴스를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건설 경기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